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램 기초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길준민 교수입니다. 10주차 강의 주제는 반복 구조의 활용입니다. 지난 주차인 9주차에서 반복 구조의 개념을 위주로 반복 구조의 정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10주차에서는 반복 구조의 활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주차 1차 시에서는 중첩 반복 구조의 개념과 중첩 반복 구조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반복 구조는 반복문 내부에 또 다른 반복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 반복문 안쪽에 내부 반복문을 가진 형태를 말합니다. 외부 반복문은 내부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제어하게 됩니다. 외부 반복문의 첫 번째 반복이 수행되자마자 내부 반복문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 내부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외부 반복문의 두 번째 반복이 시작되며 이때 내부 반복문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내부 반복문이 다시 끝나게 되면 바로 외부 반복문의 세 번째 반복이 시작되게 되며 이때 다시 새로운 내부 반복문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반복도 다섯 번째 반복도 마찬가지로 수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외부 반복문의 반복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중첩 반복 구조의 예로서 화면의 왼쪽에 나와 있는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부 반복문은 내부 반복문이 수행할 반복 횟수를 제어하는데요. 변수 i가 1일 때 내부 반복문은 4번의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j는 1부터 4까지 4번의 반복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때 내부 반복문은 자신의 반복을 마치게 되지만 외부 반복문은 여전히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i가 2일 때 내부 반복문은 다시 4번의 새로운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i가 3일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파이썬 코드를 풀어서 작성을 한다면 오른쪽 코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첩 반복 구조를 가진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에서 설명할 두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내부 반복문은 외부 반복문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반복문이 내부 반복문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두 반복문이 부분적으로 겹치지 말고 어느 하나의 반복문이 다른 하나의 반복문을 완전히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순서도는 언뜻 보기에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개의 반복문이 부분적으로 서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중첩 반복 구조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첩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첩 반복 구조의 두 번째 규칙은 외부 반복문과 내부 반복문에서 동일한 제어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두 번째 규칙을 위배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반복문 모두에서 동일한 반복 제어 변수 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은 위배하고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정상적으로 이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즉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총 10번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외부 반복문에서 i가 1과 2일 때 2번 반복이 되고 내부 반복문에서 i가 5에서 1씩 감소하여 1까지 총 5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문이
10번 수행되게 되어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총 10번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만 규칙을 위배했다고 하는 이유는 동일한 변수를 두 개의 반복문에서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가 되어서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피해야 하며, 그래서 중첩 반복마다 반드시 서로 다른 반복 제어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반복문은 제어 변수로 i를, 내부 반복문은 i가 아닌 내부 변수를 j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이썬 이외에 C#이나 C++, 자바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면 안녕 메시지가 무한번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중첩 반복 구조에서 외부 반복문과 내부 반복문이 모두 포 반복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포 반복문과 파일 반복문을 서로 혼용하여 중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위쪽 파이썬 코드는 중첩 반복문을 두 개의 for 반복문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외부 반복문이 한 번 수행될 때 내부 반복문은 j가 5, 4, 3, 2, 1일 때 총 5번 반복이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5번 반복되는 내부 반복문이 외부 반복문에서 i가 1일 때와 2일 때 각각 수행되기 때문에 총 10번의 반복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중첩 반복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중첩 반복 구조는 외부 반복문에 대해서는 for 반복문을 사용하였고, 내부 반복문에서는 파일 반복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부 반복문인 for 반복문에서 i 값이 1과 2일 때 각각에 대해서 내부 반복문인 파일 반복문은 j가 5일 때부터 1씩 감소하여 1일 때까지 총 5번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번의 프린트 명령문이 수행되며 10개의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한편 두 번째 중첩 반복 구조는 첫 번째 중첩 반복 구조와 반대로 외부 반복문에 대해서는 파일 반복문을 사용하였고, 내부 반복문은 for 반복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부 반복문인 파일 반복문에서 i 값이 1과 2일 때 각각에 대해서 내부 반복문인 for 반복문은 j가 5일 때부터 1씩 감소하여 1일 때까지 프린트문을 총 5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첩 반복 구조와 마찬가지로 총 10번의 안녕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물론 외부 반복문과 내부 반복문 모두 파일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파이썬 코드의 설명은 앞서 설명한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